안녕하십니까, 유영준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학원 세미나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혹시 제가 말이 좀 늦고 좀 어눌해서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잠 오시면 잠시 또 주무셨다가 깨시고 그래도 되겠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그 일하고 좀 많이 달라 보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펀더멘탈은 상당히 유사한 거를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회가 계속 어떻게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느냐가 궁금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지만 나중에 스텝이 되고 보드를 따서 어딘가에 학자로 자리를 잡았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연석 같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제가 분명히 싱크로율을 좀 높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본인이 굳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도 키나 덩치는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눈에서 레이저를 좀 뿜어라. 그래서 예, 자기가 유연석 씨가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이죠. 2013년 12월 23일 날 불이익이라는 생물학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실명으로 노출을 했습니다. 포스텍에서 하는 건데요. 특히 생물학 관련한 선생님들은 거의 다 접속을 하시고 잘 아시는 그런 블로그입니다. 여기 소리마당이라는 곳에 처음에 죄를 드러내게 된 이유는 그래도 불이익이라는 데가 제 친정집 같은 느낌이 있었고 황 우석 사태를 해결하는데 큰 공헌을 한 곳이라서 제가 먼저 여기에 알리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이틀 뒤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네이처의 시라노스키 기자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라노스키 기자와 인터뷰를 했고 그 네이처에 먼저 인터뷰를 한 이유는 먼저 동종업계의 동업자들한테 먼저 일을 알려야 되겠다는 제 생각 때문에 다른 매체보다도 네이처하고 인터뷰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이언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말한 대가에 대한 제 이야기를 썼습니다. 2005년 6월 1일 날 MBC PD수첩에 제가 제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약 3주 정도의 폭풍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황정 교수한테 3번을 이야기를 했고 다시 검증하라고, 그리고 안규리 문진영 교수가 제 대신에 나서주기를 2주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제보자로 나서야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일기장에 적는 며칠이 있습니다. 그때 모 대학의 대학원장 하시던 저하고 잘 아는 그런 선생님한테 제가 상의를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제 60대가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 사회를 겪은 세대죠. 근데
그때 저하고 둘이 독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테이블에 꽃이 하나 꼽혀 있었어요. 근데 그 꽃을 보면서 그 교수님이 저보고 한국 사회가 이 꽃을 꽃이라 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 말란 뜻이었죠. 영어로는 이제 truth인데 이게 한글로는 뭐 진실, 진리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벽에 선 어두운 표정의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옷은 상당히 남루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뭔가 좋은 옷에 권위가 있는 듯하죠. 나이도 좀 많아 보이고. 근데 이 장면은 성경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군중으로부터 끌려 들어와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선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하고 뒷방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근데 그 본디오 빌라도한테 예수가 그랬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잠시 하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뭔데?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뒤에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어떤 뭐 사전이나 어떤 데피니션을 리서처, 스칼라 이런 거를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게 팩트, 뭐 로직, 뭐 시스테믹 어프로치 등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학자와 연관이 굉장히 있다고 다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에 또 지금 번역인 여기 계시는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셔가지고 출판이 된 책인데요. 여기서도 트루스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과학자들, 스칼라들한테 트루스는 일반 사회 구성원과 구별이 되는 어떤 가치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의 전당에서 뭐를 배신하느냐 하면은 친구를 배신하는 것도 아니라 또 선생님을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배반하는 게 과학자들한테는 상당히 안 해야 될 짓이라는 걸 이 책 제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명의 진실에 대해서 기준해서 두 명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은 남자고 나이가 좀 더 많고 오른쪽은 젊고 여성이라는 점이고 왼쪽은 잘 아시죠? 황우석 전 교수고 52년생이고 서울대 교수를 하던 분입니다. 백그라운드는 임상 수의학이고 대동물 수의사가 전공입니다. 그냥 임상 수의사가 왜 실험실을 하느냐라고 혹시 이쪽에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번식학이 주 전공입니다. 여기 랩 오브 세리오 제놀로지인데 여기 번식학이고 인공수정이나 또 복제, 크로닝 이런 게 이분의 주 전공이 돼서 임상수의학과 함께 랩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람은 오보카타 하루코, 리켄 연구소의 주임이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PI죠. PI이자 또 프랙티컬한 필드에서 리서처고, 화학을 백그라운드가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이 아닌 사람이죠. 근데 스템셀 리서치에 뛰어듭니다. 오보카타는 화학을 전공하고 석사, 박사까지 화학을 하는데 일본에서 와세다에서 화학을 박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하버드로 연수를 갑니다. 그러니까 교환 학생이죠.
하버드의 마취과 교수 밑에 들어가서 나머지 박사 과정을 그쪽에서 끝내려 하는데 박한티 교수라고 누드 마우스에 귀를 달고 있는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시면 그거를 한 사람입니다. 재생의학을 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의 필생의 역작이 스텝 세포입니다. 그 개념이죠. 근데 그 역작을 오보카타한테 증명을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학원에서 석사 마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박사를 다 하고 포닥을 해도 잘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굉장한 책무를 오보카타가 맡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고국도 아니고 말도 얼굴도 다 선 미국에서 그걸 해야 되는 임무가 떨어집니다. 두 사람 다 사이언스 2편, 네이처 2편 이상의 논문 실적을 냅니다. 황정 교수는 2004년 그리고 2005년 5월까지 2편의 논문을 내고 오보카타는 올해 초에 2개의 논문을 동시에 냅니다. 두 사람 다 프라우드라고 패브리케이션으로 증명이 이미 과학계에서는 됐고 비슷한 어떤 포즈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논문 조작이 이렇게 비슷하게 10년 정도 지난 후에 아주 비슷한 사건이 반복이 되는지 궁금해서 관련 시어리를 찾아봤는데 몇 개 없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로버트 몰턴이라는 과학사회학자인데 그분이 40년대부터 한 70년대까지 주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한 과학 조작에 대한 설명 이론이 Normative Structure of Science라는 4가지 특징이 일반 사회와 다른 과학자 사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한글로는 공유주의, 보편주의, 탈이해관계, 또 조직화된 회의주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70년대와 지금 과학자 사회가 구조적으로나 특징이 상당히 많이 변했고 또 과학자 사회가 엄청 커졌죠. 그 다음에 다양해졌습니다. 근데 몰턴 교수는 탈이해관계를 굉장히 바이올레이션을 한 것을 과학 논문, 과학 사기 사건이나 과학 패브리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로만은 황 전 교수 사태를 확실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 방금 이야기한 리미테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황우석 스캔들을 먼저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뒤에 적힌 글자를 보면 Pride of Korea죠. 그때는 이분이 그랬습니다. 국정원 직원 2명이 항상 따라다녔고 차 운전부터 신변보호까지 하는 사부 요인에 준하는 3부 요인에 준하는 그런 경호와 영전을 받았습니다. 과학할리먼은 황정 교수를 받을 생각이 당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그렇게 안 됐고요. 근데 공학할리먼은 황정 교수를 회원으로 받았습니다. 이 공학할리먼은 상당히 파워풀한 한국 사회에서 영향이 있는 분들이 회원으로 많이 돼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지금 제주도에 계시는 당시 마리아 산부인과의 연구실장이었던 박세필 교수가 있는데 이걸 왜 넣었냐 하면은 황정 교수보다 훨씬 더 빨리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우리나라 최초로 수립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황정 교수하고는 초반기에 좀 라이벌 관계였어요. 근데 어떤 이슈가 딱 되고 황정 교수가 궁지에 몰리면 똑같이 소를 복제하던
이분이 황정 교수를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신문에 언론에 나섭니다. 또 이분은 서강대 모 교수님인데 황정 교수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이나 과학자 사회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이나 과학자 사회에서 이런 띄워주기가 진행되고 있을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2005년 11월 22일 MBC PD수첩이 첫 방송 나간 후에 황정 교수가 병원에 수염 기르고 누워 있습니다. 그때 황정 교수 보고 연구실로 돌아오라 하고 황 지지자들이 이렇게 꽃길을 진달래 꽃길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국민적인 서포트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05년 7월 26일 KBS 열린음악회에 황정 교수가 출연을 해서 휠체어 타고 있는 강원래 교수한테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이거는 지금도 자료화면에 있습니다. 내가 저 강원래 씨를 벌떡 일으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과학자나 국민 영웅을 넘어서서 이제 종교적 색채까지 이제 띄는 그런 단계에 이릅니다. 이 밑에 사진은 당시에 제하고 처음 만날 때는 8살짜리 남자애였는데 전신마비, 척추 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 환자였고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NT2의 체세포 공유 주인공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황정 교수가 거짓말을 많이 했고 논문 없이 일을 많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나는 문제 제기를 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보다 더한 분들이 얼마든지 많았고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또 저러시네 하고 지나갔는데 2005년 5월 달에 사이언스 논문이 나올 그 당시에 2005년 4월 세 번째 주에 저한테 같이 일하던 사람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저하고 이제 서울대 석사 동기였는데 변리사였어요. 왜 찾아왔나 하면은 2004년 페이턴트 출원을 하기 전에 제가 원본을 쓰고 그 페이턴트를 제출을 했는데 그게 PCT 출원이라고 국제특허가 되면서 보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내용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니까 저한테 오면서 다음 달에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과 동시에 아주 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을 알아채고 그럼 줄기세포라도 만들었냐, 하나라도 만들었냐, 아 수고했다, 참 권대기하고 김선정 선생 참 수고했네 이러니까 하나가 아니던데? 그럼 뭐 2개냐? 11개다. 뭐? 줄기세포 팀장이었던 제가 있을 때 팀원은 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2명이서 11개를 만들었다는 것은 저한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랄까요. 만약에 병원에서 머리 뇌수술을 하는 정도는 상당히 고급 기술이잖아요. 근데 인턴이나 학생이 뇌수술에 성공했다고 똑같아요. 저희들한테는. 그 다음에 뭐 전쟁을 하는데 이라크 전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미국 대장으로 이등병이 가서 해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일단 의심을 했는데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황 교수가 뭐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죠. 이게 이제 큰 일을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다음 이야기가 더 이제 저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음 달에 아까 방금 이 애한테 임상실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애뿐만 아니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파킨슨병. 이 사람은 스파이널 코드 인절이고 어떻게 5월달에 발표했는데 5월달에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안전성 검사도 해야 되고 분화도 시켜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법적으로 안 맞아요. 전임상 시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동물 실험으로 세이프티, 안전성을 검사를 해야 되는 그 절차가 있는데 그걸 스킵을 하겠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우려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이제 분노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때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황정 교수가 자기 애를 특히 예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자기 애한테 줄기세포를 시술해 주겠다고 하는 착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그런 3주를 지나고 제가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며칠 동안 고민을 합니다. 검찰에도 제 신원이 밝혀지거나 또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또 부패방지, 당시에 부패방지위원회도 알아보고 또 어떤 국회의원이나 안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알릴 수 있는 방식을 찾아봅니다, 제가. 근데 다 이제 위에서 하지 말라면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5월 31일 날 그때 당시 응급실 당직을 서고 제가 원자력 병원으로 옮겨고 있었는데 그때 당직실에 구석에 힘들어서 이제 11시쯤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벽에 쳐박고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저하고 이제 대각선으로 구석에 있는 조그만 텔레비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MBC 피리수첩 15주년 기념 방송이었는데 최승호 CP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진실을 못 밝혀도 외압으로 피해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눈을 번쩍 떠서 겨우겨우 화면 앞에 가서 최승호 선생 눈을 쳐다봐요. 그 화면과 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최승호 선생 눈을 뚫어지게 봅니다. 최승호 선생 직접 만나면 눈이 부리부리 하거든요. 이 사람이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보면은 알 수 있을까 싶어서 막 화면에 대고 눈을 쳐다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 멘트가 제 마음을 움직였고 그날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때 당시에는 애가 6개월이었어요. 지금 이제 10살인데 그 6개월 된 애가 있고 하니까 와이프는 도저히 사안이 너무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와이프는 저하고 20살 때 만난 사이거든요.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제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생각을 해보고 다시 아침에 전화를 하겠다 하고 그날 밤을 잠을 못 잡니다. 그때 잠 안 자고 뭘 했냐면은 앞으로 제보를 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이제 제 일기장에 차곡차곡 다 적어요. 그때 일기장을 지금도 보면 섬찟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한국에서 의사를 못할 것이다. 연구자는 고사하고 의사를 못하고 한국에 살 수 있을까? 그 만약에 뭘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최승호 CP는 국수집 알아봤습니다. 국수집. 진짜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학수 PD, 최승호 팀장. 영화에서는 최승호 팀장의 포션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최승호 선생님 얼굴을 보고 제보를 했잖아요. 제보할 때 그때가
다시 와이프한테 나는 간다, 준비하자 하고 점심때 12시경에 제가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제보를 합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도 명문장이 있어요. 이 부정한 방법으로 쌓은 명성은 한 줌 바람에 날아간다고 내가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 전 문장이 남아있는데. 이걸 보고 최송월 선생이 한학수 PD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듀티를 맡깁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MBC 차가 병원에 들어오면은 그 전부터 감시받고 있던 저는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국정원 핸드폰 도청, 이메일 다 오픈된 상태였고 누가 내하고 만나는지 다 체크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거는 국정원 산업보안팀이 맡고 있었습니다. MBC 차를 가져오면 안 되니까 택시 타고 이래저래 뭐 미행이나 있을 수 모르는 그런 걸 제치고 저희 병원에 찾아옵니다, 밤에. 근데 최승호 PD가 아닌 거예요. 그 영화에서는 차 안에서 둘이 강가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강가는 아니고 병원에서 제 사무실에서 만나는데 최승호 PD가 아니니까 섬찟 제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해서 첫 질문에 앉자마자 바로 물었습니다. PD님, 이 진실이 우선입니까? 국익이 우선입니까? 그건 실제 멘트가 있었고, 그때 한학수 PD가 조금 주춤하거나 좀 늦게 말했으면 저는 그냥 일어나려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물었는데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서슴없이 진실이 국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학수 PD는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했죠. 이제 저는 마음의 짐을 드러내고 한 PD가 그 짐을 다 받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당시 시사교양국의 PD였고 CP였고 그 위에 시사교양국장인 최진용, 그래서 그 위에 최문순, 지금 강원도지사로 와 계시는 최문순 사장까지 요 세 사람을 우리는 쓰리체라 합니다. 이 쓰리체가 없었으면은 견디지를 못했을 거예요. 결국 11월 22일 날 첫 방송이 나가는데 그 전까지의 물밑에서 치고받는 난타전은 굉장합니다. 그 한학수 PD 책을 보시면 조금 나와 있습니다. 11월 22일 날 첫 방송이 나갔다 했는데 27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기고문을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다. 수십 명의 교수, 박사들이 황 교수와 짜고 사기극을 벌이고 있고 세계가 그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다는 말인가. 답답하고 짜증난다. 22일부터 27일까지 5일이나 있었는데 국정원들은 국정원 이 사태를 파악을 못합니다.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 도둑이 들려니 집 지키는 개도 안 짖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11월 4일날) 안규리 교수가 YTN 김준두 기자를 이끌고 미국 피츠버그에 갑니다. 그래서 한학수 PD가 검찰 수사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MBC PD수첩은 방송윤리 위반으로 모든 것을 파묻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파가 당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날 YTN이 있고 나서 11월 5일 날 저는 원자력병원에 불려가서 사직서를 씁니다.
원장하고 과장이 저한테 기관원이 다녀갔는데 네가 제보자는 걸 확인해주고 사태는 이미 기울었다. 파면시키기 전에 사표를 써라. 그래서 제가 이제 휴가로 돌려달라. 그러면은 이 일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후에 복귀하겠다. 안 된다. 니를 위해서 파면 안 시키는 것은 니에 대한 배려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쓰는 날이고 11월 4일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물학 정보센터에 자정이 가까워서 한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제목은 The Show Must Go On. 노래 제목이죠. 쓴 사람은 어나니머스. 내용을 보면은 2005년 논문을 보니까 그래 뭐 이래저래 그림만 봤는데 내가 볼 때는 2개 찾았다. 추가적으로 더 찾는 사람이 있으면 감자를 한 박스 보내주겠다.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그분은 나중에 누군지 우리가 알았고 서울대 동대를 박사학위까지 한 그 재활 고수, 감자농사가 아니라 감자농사처럼 보이는 하여튼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이후에 아릉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 DNA 핑거프린팅 조작을 2005년 12월 5일 날 올립니다. 그때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저한테는 잊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2006년 12월 29일 날 서강대 앞에서 만났어요. 이분들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막. 네. 등 있잖아요. 등은 왜냐하면 브리커 외에도 과겔러가 또 있습니다. 과겔 활동하시는. 그 이후에 12월 15일 날 미즈메디 노승일 이사장이 줄기세포 하나도 없다고 폭탄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바로 PD수첩 2탄이 바로 방송이 됩니다. 1탄은 윤리 문제였고 2탄은 이제 논문 조작 이야기였죠. 그리고 나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2006년 1월 10일 날 보고 발표가 정명희 위원장이 합니다. 이거는 과학계의 디시전이죠. 원천 기술은 하나도 없고 줄기세포도 없다. 그때 당시에 서울대 총장님은 이제 정운전 총장님이었고 확장회의를 했습니다. 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학칙에 그 꾸릴 수 있는 근거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확장회의를 했는데 당시에 왕규창 서울대 의대 학장하고 또 이 처장님 두 분만 꾸려야 된다 하니까 다른 교수님들이 학장님들이 너희들 저 수의대가 잘 나가니까 의대 이래 시샘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 얘기를 학장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장회의가 끝나고 이 두 분이서 따로 나와가지고 의논하고 하는 와중에 황정 교수가 조사위원회 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학교에. 그래서 조사위원회가 열렸고 1월 10일 날 결론이 났고 6월 달에 카이스트하고 같이 재검증을 또 합니다. 추가 서플리먼트를 내는데 거기에서도 2005년 논문은 하나도 없고 2004년 논문에 발표된 NT1은 체세포 핵이식 복제줄기세포가 아니고 파세노제네시스, 그러니까 자가생식 세포가 일 확률이 99.9%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PCR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있는데 STR 마커로 SNP를 뜨면은 그건 이게 어떻게 된 것까지 다 유출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제1극체가 들어간 건지 제2극체가 들어간 건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PCR 데이터를 자꾸 황정 교수 측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복제주기 세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과학계에서는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세현의 과학계의 발표가 있은 후에도 황정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울대 정문 앞이고 의대 앞이고 거리에서 또 시청 앞 광장에서 계속 연일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 정말 참 지금 봐도 그렇네. 제가 10살짜리 애한테 검증되지 않은 세포를 넣겠다 할 때 이제 업셋했죠. 두 번째 업셋된 게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이 장면을 보고 했습니다. 그때 한학수 PD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자기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원생 미래까지 깔아뭉개는구나 그랬겠어요. 이 얼굴 나가면 어찌 됩니까? 이 사람도 취직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일명 병풍 기자회견이라 합니다. 과학자가 연구실에서 논문 조작을 했는데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이 검찰에 넘어갈 이유도 없었지요. 일본 오보카타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실험실에서 검증하고 있지요. 이미 과학 조작이라고 리켄의 노벨상 딴 할아버지가 나와서 90도로 절하면서 미안하다 했고 사과했고. 근데 일본 여론들은 잠잠해지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정명희 위원장 이야기를 해도 전혀 국민들은 그걸 전문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한 가지, 검찰까지 이게 갑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과학계에서. 근데 다른 이유로 검찰에 갑니다. 왜냐? 이것도 서울대 조사연에서 고발한 것도 아니고 황정 교수가 다시 자기가 소장을 냅니다. 조사해달라고. 서울지검 특수 1부 3부 검사들 9명하고 수사관 50명이 팀을 꾸렸습니다. 지금 이제 나가셨는데 이인규 나중에 대검 중수부장 되신 분하고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지금도 계신 그 두 분이 제일 위쪽을 맡고 나머지 7명의 검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첫날 그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나서 제가 참고인으로 계속 6개월간 검찰청에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계속 도웁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를 우리 이제 이야기를 하라면 한학수 PD는 경영대 출신이거든요. 한학수 PD한테 제가 첫날 그래 물었어요. 생물을 어디까지 배웠는가?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생물 1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동안 내가 이야기를 해야 내 이야기를 알아듣는지 그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학수 PD는 4개월 만에 해냅니다. 4개월 만에 해냅니다. 근데 검찰청에 갔더니 이분들은 법대 출신이잖아요. 법대 출신들이 생물학을 알 턱이 없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근데 9명 검사 중에 내가 이래 보니까 한 분이 이모 검사가 내 말을 알아듣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봤더니 그분 와이프가 생물학과 출신이에요. 그 와이프한테 집에 가서는 어드바이스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도웁니다. 그분이 나중에 나머지 검사들을 다 설명을 해요. 이 두 분은 검찰청 내에서도 대표적인 공안 라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 있었던 정권 차원의 일이었기 때문에 반대측 라인이 대거 투입됩니다.
이 두 분은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도 참가를 합니다. 검찰은 기소를 할 때 논문 조작에 대한 것은 과학계에 맡긴다고 아예 따로 뗐습니다. 이미 결론 난 일을 검찰이 뭐 과학계도 아닌데 뭘 검증을 하느냐 하고 따로 뗐고, 문제는 SK하고 농협여로 같은 20억 받은 거, 그게 논문 조작인 거를 알고 받았느냐 모르고 받았느냐를 따르지는 그 사기죄, 나머지는 정부 지원금, 민간 지원금, 그 다음 평균윤리법 위반 등으로 나누어서 5가지를 기소를 합니다. 그 중에 올해 2월 달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나기를 생명윤리법 위반하고 특가법상 횡령 등 민간 정부 이거 다 유죄로 받았고, 한 가지만 SK하고 농협 측에서 대가성으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고 딱 잡아뗍니다. SK 농협 측에도 좋을 거 없죠. 황정 교수가 뭐 뒷얘기까지 하는 게. 그래서 사기죄는 무죄가 돼서 1년 6월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가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서울신문의 만평입니다.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황정 교수가 언제부터 과연 그랬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언제부터 과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궁금했고, 실제로 제가 계속 지금도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학교 때 은사님, 황정 교수의 은사님을 제가 만나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98년도에 황정 교수는 인생의 바닥을 한번 경험합니다. 그때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1999년에 황정 교수를 스타덤에 올린 논문이 연구가 하나 있었죠. 영농이라고. 근데 그 영농이 논문이 논문 발표도 없이 언론에 먼저 이야기를 했고, 과학자 사회에서 논문 검증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황정 교수가 체세보호하고 복제된 소 사이에 연관성이나 인과관계를 설명을 할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영롱이가 태어나지 않은 거죠. 이런 복제수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근데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복제소를 황정 교수 랩에서 실력으로 복제를 한 것은 2003년도입니다. 그 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소 팀장이 그럽니다. 진짜 우리 실력으로 언제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끼리 케이크 사가지고 조촐하게 자축을 하고 끝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황정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 다 불교 신자로 알고 계시죠?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아시아 윤리학회 때 갔더니 일본의 선생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리켄의 누구누구를 아시냐고. 근데 내가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황정 교수의 친구인데, 황정 교수가 사태 일어난 후에 일본에 와서 그 친구한테, 그 친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친구한테 자기가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예요. 옆에 기자들이 여러 명 있는 이 자리에서 추기경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첫 방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첫 건네는 말이, 주교님 저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본명이 안드레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뭐가 진실인지, 종교가 그런 겁니까? 이 종교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박을순 구자민 선생 오사이트 도네이션 받습니다. 자기도 강압이 없었다 그러고 검찰에서도 두 분이 진술하기를 강압이 없었다고 하지만
대학원생 난자를 어떻게 받을 생각을 하며 그 다음에 안 된다 하면 끝까지 안 된다 해야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건 뭡니까?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구자민 교수는 박사학위도 없었는데 다른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되었고 박을순은 자기가 논문 저자로 빠질 거를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과연 교수가 대학원생한테 강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때 당시에 황정 교수한테 흘러 들어갔던 수천 개의 난자는 전부 다 불법 매매 난자였고 위즈메디 병원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한나 산부인과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위즈메디 병원이 그때 2005년 논문에서 많이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노승희 이사장하고 황정 교수가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나 산부인과의 장성식 원장이 그 중간에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황정 교수를 위해서 엄청난 난자를 매매를 해서 줍니다. 그래서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판단 장성식 원장은 판단 유보라기보다도 집행 유보가 됐습니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큰 일이 어떻게 대통령까지 속이고 국정원까지 속이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피규어는 한겨레 신문의 월간지 나들에 실린 그런 피규어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할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만 있었냐? 국회의원들 모임도 따로 있었습니다. 결성이 되었고, 박기영 그때 과학기술보좌관 청와대, 그 다음에 오명 그때 당시 과기부총리, 그 다음에 김병준 비서실장, 굉장한 사람들이 거의 여기는 사진을 제가 대표적인 몇 분만 실었는데 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리스트를 지금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려고. 박영선 의원은 구로구가 자기 그 지역구인데 구로구에서 지금 황정 교수가 연구가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게 구로구 오류동에 있습니다. 구청장이 재선에 실패하고 마지막 나가는 퇴임 전날에 황정 교수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주라고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갑니다. 그게 황빠 구청장이었습니다. 이거는 한겨레 최근 나온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제목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우석을 탄압하고 해치는 사람들을 배격하고 격리시켜야 된다. 또 유시민 전 의원은 우리한테 PD수첩한테 방송사가 어떻게 과학자를 검증하느냐 하는 논리로 검증을 나왔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12월 6일 날이면은 그때 YTN 사태 터지고 거의 이제 우리는 초토화되고 전도되는 상태였는데 그때 연구 단계에 있는 과학적 결과물을 과도하게 지지하고 파헤치려 해 우리 학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과학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친 사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김어준 씨는 사실 뭐 이 레벨은 아닌데 상당히 열심히 해서 제가 넣어줬습니다. 제가 대기 이제 그 병원에서 항의 전화 받고 잘린 이유가 조선일보에서 저를 깠습니다. 이게 신분을 노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모 기자가 그걸 썼는데 제보자는 전직연구원 이런 제목으로 쓰는 바람에 제가 잘렸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스타 PD와 노조위원장 출신 CP의 과욕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너무 독하게 써가지고 최근에 제가 최문순 전 사장의 진술을 제가 확보를 했는데 너무 독하게 써가지고 자기가 광 회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건 너무하다고. 네, 기라성 같은 그때 당시에 프로 황들입니다. 홍익을, 홍사훈, 동아일보, YTN. 이분은 굉장합니다. 이분은. 김준두 기자. 네, 또 김기령 기자. 이건 기자들 사이에서는 황정 교수하고 길 가까운 사이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허킹턴 포스트라고 이제 자기 블로그 글처럼 올릴 수 있는 그런 매체에 홍익을 기자가, 전 기자죠. 홍익을 씨가, 그래도 황정 교수를 믿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여론의 질타를 받습니다. 자, 이분들은 그 반대에 섰던 전사들 얼굴입니다. 네, 강양구 기자, 프레시안의 강양구 기자 지금, 네. 그 다음에 한국일보 2분, 김희원 기자, 그때 엄청 수고했죠. 그 다음에 연합신문의 기자님, 또 한겨레 김양준 기자. 이분들하고 같이 있기에는 조금 이제 그렇지만 중간에 전향을 합니다. 황정 교수의 사랑을 듬뿍 받던 기자인데 2005년 12월 6일 날 전향을 합니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참회의 눈물을 급히 아주 많이 흘리고 나서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그때부터는 노력을 했던 기자 중 하나입니다. 지금 KBS에 가 있습니다. 자, 언론에 이어서 또 한 가지 과학자들의 동맹이었죠. 과학자들이 잘못됐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황정 교수가 이상하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논문이 없으니까 황정 교수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과학자 사회에서의 당연한 아규가 있었지만 전부 다 입을 닫습니다. 셰턴 교수는 사실 황정 교수가 그렇게 거짓말을 할지는 몰랐죠. 근데 박을순 연구원이 미국에 간 이후에 셰턴 교수한테 황정 교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급히 자기가 살려고 황정 교수하고 결별을 합니다. 그 결별을 하는 그 과정도 상당히 또 박을순 연구원과의 그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는 있습니다. 또 안규리 교수는 황정 교수의 모든 헤게모니를 서울대 의대로 이렇게 갖고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논문에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2005년 12월 달 초반에 4일날 YTN하고 같이 피츠버그로 갑니다. 사실 뭉친용 교수하고 안규리 교수는 제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 대신에 2005년 6월 달에 5월 달에 발표됐을 때 그때 제 대신에 이 사태를 막아줄 것이라고 제가 2주간 기다립니다. 근데 이분들은 막아주기는커녕 같이 황사이드에 섰던 그런 분들입니다. 문신영 교수는 그때 이미 황정 교수하고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많이 거리가 있었던 분이고 이 안규리 교수가 그때 모든 걸 알고도 그렇게 뛰어듭니다. 윤현수 교수는 또 황정 교수한테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당시에 미즈메디 병원의 연구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잡이 좀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황정 교수를 도움으로 한양대로 옮깁니다. 그래서 황정 교수에 대해서 부임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이병천, 강성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병천, 또 우성근 이 두 분은 황정 교수하고 막역한 사이였지만 이병천 교수는 황정 교수하고 완전히 결별을 했고 강성근 교수도 마찬가지인데 서울대에서 파면당한 분은 강성근 교수 혼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 양일석 서울대 전 수의대 학장인 지금 수암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의리의 돌쇠라고 합니다. 이지문중이라고 아시나요? 이지문중이가 그러더군요. 이 진실의 반대말이 의리라고
그런 말을 해서. 학자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학자가 뭐를 배반하면 배반자라고 돼야 되냐면 의리를 배반하면 배반자가 된다고 저분은 저한테 직접 그랬습니다. 제가 뒤에 두 번을 만났거든요. 스너피라고 복제동물 개인데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이병천 교수 작품이거든요. 황정 교수가 이병천 교수를 개복제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근데 이병천 교수가 해내니까 싹 자기 걸로 특허 100% 지분, 그 다음에 이병천 교수의 작업을 자기 걸로 다 돌려버리고, 이병천 교수가 그걸 너무 억울하니까 슈를 냈어요. 근데 그 슈에서조차 집니다. 황정 교수가 이깁니다. 서류상 황정 교수 거로 돼 있기 때문에. 황정 교수는 개 복제하고는 전혀 관계 없었던 사람인데 자기 지금 서바이벌 하려고 개를 복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병천 교수 거였는데 그걸 열심히 막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든 거죠. 이게 굉장한 분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현상환 교수는 지금 충북대 교수인데 황정 교수의 자문단 교수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박사 학위 논문이 조작입니다. 근데 서울대 진실성위원회가 그거는 덮고 넘어갔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윤리학회 분들인데요. 생명 윤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현인수 교수님, 황정 교수하고 몇 달간 같이 지냅니다. 2달간 같이 지내가지고 황정 교수의 연구는 윤리적으로 퍼펙트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국내외 윤리학자들을 설득하시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현인수 교수님. 이제 미국에 계시죠. 그 다음에 한양대 법대 정균 교수님은 의사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다시 법대로 들어가서 법대 교수님을 하시는 분인데, 그때 당시에 서울대 수의대 IRB까지 다 관여를 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환, 지금 연세대 윤리학과 지금에는 안 계신데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연대 소속이었고, 그분이 방송에 출연해서 황정 교수를 옹호를 합니다. 홍해걸 씨와 함께. 그 다음에 이분은 서울대 법대 교수님인데, 이분은 상당히 이제, 서울대 조사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황정 교수 측을 도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의대 IRB 위원으로 참가도 하고, 상당히 갈짓작 행보를 하신 분인데, 이제 학계 내에서는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반대편 전사들을 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황상익 교수님, 서울대 의사학교실, 또 이완석 선생님, 또 김동강 선생님, 구영모 선생님, 또 이분은 우리하고의 전혀 커넥션이 없는데도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잘 해주셨고요. 우희정 교수님, 또 진중근 선생님. 이분은 지금 한겨레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참여연대 투명사회 국장을 하던 이재명 씨입니다. 이재명 선생님은 저한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처음에 제가 제보를 하겠다고 MBC를 간 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가 어떤 취급을 받을지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신변 보호나 어떤 제보자 보호 시스템을 먼저 찾았기 때문에 참여연대를 먼저 갔는데요. 김병수 쌤하고 이재명 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김병수 쌤하고 이재명 쌤이 동일하게 제보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인생 망치고 싶냐고. 이분들은 제보자를 많이 만났잖아요. 어떻게 망가지는지 누구도 잘 알거든요. 다시 생각해라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재학 선생님도 그렇고, 참, 이분들, 한 분들, 남들 학자들이 입 닫고, 눈 닫고, 귀 닫고 쳐다보지도 않을 때 이분들이 용감하게
그때 얼마나 도움이 됐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민간에서 황정 교수를 지원을 했던 그런 리스트입니다. 황정 교수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이제 그쪽에 대한 이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는데 동원그룹 회장님이죠. 이분이 황정 교수 후원 회장을 맡으면서 아버지 노릇을 합니다. 최태원 회장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하여튼 농협하고 SK에서 우리한테 그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또 종교계를 한번 볼까요? 이 종교계도 우리나라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카톨릭 빼고는 다 자빠졌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교는 거의 총무 원장님이 그 병원에 납치해가지고 황정 교수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계도 넘어갔어요. 기독교계도 교리에 안 맞는데 넘어가잖아요. 교리에 안 맞는데 이분들은 목사님이 아니고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황정 교수가 페이크라는 게, 프라우드라는 게 딱 결론이 난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황정 교수 연구 재개해달라고 목사님 몇천 명이 모입니다. 자, 이거는 우의정 교수님, 서울대 우의정 교수님의 진술입니다. 우의정 교수님은 불교계에 상당한 제가 불자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인데 대책회의에, 조계종 대책회의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선승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종 그 스님들이 황정 교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논리적 근거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관상이 사기칠 뿐이 아니다. 관상이. 눈에서 광채가 나고 황전 교수를 옛날에 따랐던 전양 황파, 지금은 황가가 됐던 그분들의 진술에 따르면 부처님 뒤에 우리가 이렇게 후광이 있잖아요. 그게 느껴진대요. 황전 교수 앞에 두면은. 님은 이날 거의 막 거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건 아니다. 자기가 황정 교수하고 수십 년을 같이 보고 살았고 황정 교수가 그런 사기치는 거 맞다고 설득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조계종 전체 종단 차원에서는 황정 교수를 지원을 더 이상 안 합니다. 부산 지역이나 말사에서 펀딩을 만들어서 황정 교수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황정 교수가 불교TV에 나와서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고3 때 장자불화를 했다. 그래서 하위권에 있던 성적이 상위권으로 가서 서울대 의대를 갈 성적이었지만 소가 키우고 싶어서 수의대를 갔다고 진술을 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2006년 중반쯤에 제가 불자회 회장님이 불교계에 너무한 것 같다. 이제 맹목적인 지지는 독이 된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도 나옵니다. 자, 황정 교수가 왜 그랬을까요? 언제부터인지는 이제 우리가 알았고, 그럼 왜 그랬을까요? 황정 교수가 논문을 조작하는 그 기전을 보면은, 앞으로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논문 조작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단초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 팩터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김석준 김석준 의원이 이렇게 폭로한 내용 중에 당시에 자기한테 외교부 고위 외교부 관료가 제보하기를 자기가 황정 교수와 스웨덴의 카로린스카 인스티튜트라고 노벨상 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한국계 고위 사람과 연결을 시켜줬다. 인사시키고 어떻게 하면 노벨상을 딸 수 있는지 이제 그분한테 듣는 거죠, 황이.
그리고 카로린스카이에 2만 불 이상을 펀딩을 합니다. 기부금도 내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내는 거와 황우석 전 교수가 노벨상 따게 하는 게 두 가지 큰 프로젝트였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한국계 고위 관료가 한영호 선생님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진술을 합니다. 황 교수한테 어떤 어드바이스를 했냐면은 2004년 논문은 줄기세포, 회기식 복제줄기세포가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고 2005년도는 11개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다음 스텝은 환자한테 거기 치료를 했을 때 어떤 효과라도 나면은 이거는 노벨상이 아니라 그 이상도 따는 당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정 교수가 그 말을 들으면 눈앞에 노벨상이 아른거리지 않겠습니까? 올해 1월 달에 네이처에서 이런 큰 아티클을 냅니다. 클로닝 100. 굉장히 좀 선정적인 어떤 그런 제목인데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 측에 썼던 내용이 아니고 이상한 옛날에 그 큰 무리를 일으켰던 과학자가 있는데 지금도 복제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사가 나오고 한국 언론이 벌떼같이 네이처라는 큰 학술지에서 황정 교수를 다시 주목했다고 제목을 빼기 시작합니다. 쫙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또 하나가 2월 11일 날 미국 특허가 나왔다는 걸 또 부각을 시킵니다. 특허는 과학적 판단이 아닙니다. 특허는 특허입니다. 과학계의 판단하고는 틀리죠. 그걸 과학계의 판단인 것처럼 포장을 하려니 힘이 들었던 거죠. 다행히 제가 이 안에 특허권자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미리 정보를 얻고 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네이처에서 이런 욕에 가까운 사설을 냅니다. 내용을 읽으면 영어를 잘 못하는 분도 이게 욕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설이 나온 이후에는 한국 언론에서 받아 쓰지는 않습니다. 자, 황우석 스캔들의, 제가 생각하는 황우석 스캔들의 본질은 황정 교수의 생존극이다. 행태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어뷰스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돈을 벌겠다든지 교수가 되겠다든지 진급을 하겠다든지 보통 그런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람 생명까지 이래 넘실거리는 거는 보통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황정 교수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10년 동안 제가 바뀌었는지 다시 보니까 크게 바뀌지는 않았고 지금도 이 교훈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황정 교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식의 저항을 계속 느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거지 뒤에 국익이 논하면은 이 죄의식이 보통 마음에 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황정 교수가 학자로서, 대학 교수로서 영롱이를 4년 뒤에 실제 실력을 길러서 했다는데 그걸 보고 황정 교수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맨은 경영하거나 정치를 했으면 잘했을 거라 하는 분도 있는데 경영이나 정치하는 분들은 거짓말해도 됩니까? 황정 교수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황정 교수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를 좀 않아요. 가능하다 생각을 하니까요. 일본 오보카타 사건은 어떠냐면은 원래 하면 안 되는 짓이라는 것을 국민들 자체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계에서 나와서 검증을 해가지고 그 결론을 내리면 그거를 참고를 하고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문가들, 여러분들 나중에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국민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은 믿고 싶은 거를 믿어요.
여러분들 전문가의 말을 믿질 않아요, 한국 사회가. 그때 한국 사회가 그냥 발전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이런 사회인 줄 알았는데 황정 교수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저 밑바닥 구정물까지 다 올라오는 걸 제가 봤죠.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말하는 로버트 멜턴의 연구 조작의 기전,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자 개인이 학문, 진리 추구라는 기본적인 학문의 목적 외에 그 학문을 이용해서 딴짓을 하려면 일단 토양이 돼요. 가능성이, 논문 조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는 논문 조작을 지적을 받거든요. 오보카타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하고 사이언스를 번갈아서 이렇게 서미션을 합니다. 네이처 냈다가 네이처에서 리바이스 받으면 그거를 사이언스에 냈다가 사이언스에 리바이스 받으면 또 네이처에 내는데 그 과정 중에 사진 조작이라는 걸 지적을 받아요. 그래도 안 고치고 계속 냅니다. 굉장한 논문 조작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황정 교수 세대에서는 헬싱키에서는 이런 거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안 받았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논문 조작이 잘못됐다는 guilty feeling은 느낄 수 있거든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은. 근데 그거가 없어요. 논문 조작하는 사람들은 에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외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이런 개인적인 백그라운드에 자, 어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거나 누구 물건을 훔칠 때 보통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거나 해도 되겠다 싶으면 다 가져가잖아요. 또 거리에 무슨 휴지나 담배꽁초가 막 있으면 자기도 담배꽁초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깨끗한 거리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탁 표나는 짓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어떤 분위기냐, 옆에 있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에이 나도 하는데 뭐 저놈도 했는데 나도 뭐 살아야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 분위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 시스템화 돼야 되는데 어떤 사회적 수준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교수가 돼야 되고 안 그러면 어떤 퍼머넌트 잡을 가져야 되는데 논문 실적이 필요한데 그 논문 실적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 눈에 뒤집히거든요. 그때 논문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논문 개수를 맞춰서 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한두 달 뒤에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논문이 하나 모자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실질적인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때 판단을 하십시오.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승진 안 되면 학교 나가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데리고 있던 대학원생들 임금 줘야 되는데 프로젝트 파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황정 교수는 그걸 넘어섰어요. 황정 교수는 돈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뭐 이미 서울대 그 종신 교수를 넘어서 석자 교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무 필요 없는 상태였는데 소셜 파워가 필요했어요. 노벨상 한 방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네 가지 큰 카테고리가 연구자를 유혹하는 네 가지 큰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합니다. 자, 다음은 간단하게 오보카타 사건을 한번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일어났고 2014년도에 오보카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황정 교수 사건은 한국 서울대에서 일본 리켄 연구소에서, 리켄 연구소는 여기 출신들이 노벨상을 몇 명이나 배출했습니다. 굴지의 연구소죠. 과학자 사회에서는 이미 둘 다 조작이라고 판명이 났고, 하지만 오보카타 사건은 휴먼 샘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티컬 바이올레이션이 없습니다. 근데 황정 교수는 대학원생 난자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매매 난자를 사용했으니까 생명인류법 위반도 됐고요. 그 다음에 국가 내지는 개인 기업으로부터 350억 정도를
땡깁니다. 그 프로젝트 몇 가지로. 근데 오보카타 사건에서 오보카타 개인적으로 PI면서 리서처 역할을 하지만 오보카타 개인적으로 펀딩을 끌어오거나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올라간 거는 황정 교수 사건이고 오보카타는 아예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펀딩 이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파봤습니다. 오보카타 하루코상 옆에 있는 사사이 선생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오보카타를 리켄으로 영입을 하고 PI를 주고 단독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사이 선생입니다. 자살했지요. 리켄 연구소 계단에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몇 달 전에. 왜 죽었을까요? 요 뒤에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최근에 노벨상 받은 iPS 스템셀로 노벨상 받은 야마나카 신야입니다. 야마나카 신야하고 이 두 분이 건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나눠 가지는 사이입니다. 리켄하고 교토대학에. 근데 이분은 사사이 선생은 두 분이 나이가 비슷해요. 사사이 선생은 교토대 출신의 아주 엘리트 코스를 걷고, 야마나카는 고베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전전하다가 미국 갔다가 막 이렇게 전전하다가 왔어요. 이분한테 일본 내에서는 야마나카가 상대가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예전에. 근데 야마나카 노벨상을 따고 나서 사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리켄에 들어오던 수천억의 연구비가 교토대로 흘러갑니다. 엎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이거는 제 혼자 판단이 아니고 일본 학자들하고 디스커션을 한 결과인데요.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사사이한테는. 그래서 노벨상을 목표로 리크루트를, 자기 필드인 스템셀의 리크루트를 한 사람이 오보카타였습니다. 오보카타 논문도 고쳐주고 거의 지도교수처럼 해줬는데, 오보카타가 단독 범행으로 논문을 결과를 조작을 하죠. 논문 내용도 다 자기 혼자서. 황정 교수는 대학원생을 시켜서 조작을 했거든요. 근데 오보카타는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적인 연구에 대한 아까 네 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개인적인 모티브가 뭐냐? 학문에 대한 모티브가 뭐냐? 둘 다 진리 탐구가 목표가 아니고, 오보카타한테는 퍼머넌트 잡이 목표였고, 황정 교수한테는 노벨상이 목표였습니다. 오보카타도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노벨상이 목표였지요. 그 다음에 황정 교수는 생명윤리나 휴먼 검체에 대한 에듀케이션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보카타는 다, 그 나이 때는 다 이미 봤거든요. 그 다음에 셀프 레귤레이션이나 guilty feeling 이런 거는 황정 교수나 오보카타는 둘 다 없었다는 게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아까 제가 강조한 그 일하는 분위기, 이런 건 어떠냐? 일본은 우리보다 상대가 안 되게 훨씬 높습니다. 오보카타가 혼자 치밀하게 다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금 뚫어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체크 시스템을. 그 다음에 어떤 외부적 유혹 중에 둘 다 미디어 어텐션에 아주 강하다. 그걸 굉장히 바라고 그거에 견디는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2차적인 이익 중에 명성이나 또 자기가 속한 기관의 이익을 추구를 했다. 하지만 황정 교수가 좀 특징적인 것은 돈을 갖다가 자기가 더 펀딩을 받으려고 했고, 그 목적은 황우성 연구소라는 서울대 내에 그런
단독 빌딩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 다음에 노벨상 프로젝트라는 정부 차원의 그런 프로젝트도 크게 황정교수를 유혹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개인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사하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계속 그런 유혹을 받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유혹을 받을 거예요. 실제로 엠피리컬 데이터를 보면은 대학원생 중에 60% 이상이 논문 조작을 경험합니다. 교수들은 더 하겠지요. 저는 춘천에서 병원에서는 환자 진단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는 기본적인 옛날 거의 프론티어처럼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스템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몰폴로지나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N 사업이라고 연구자한테 인체 자원, 인체 조직이나 혈액 이런 거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윤리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이, 인프라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강원 지역에 제가 시스템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만 감사합니다.